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지난번 외계인은 있다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후속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2월 25일 미국 정부가 UFO에 대한 문서를 공개했다는 뉴스 들으셨죠? 정확히 말해서 미국 정부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UFO가 자주 출몰하고 심지어 미 해군이 비행기 레이더에 포착된 UFO 영상까지 공개하자 미 의회는 법을 만들어서 UFO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이름은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Task Force라고 해서 약자로 UAPTF인데요. 이 UAPTF가 UFO에 대해 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미 국방부의 자문을 받아서 미국의 국가정보원인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약자로 ODNI가 발표한 것입니다. 화면의 문서가 바로 그 보고서인데요. 미 국가정보원 ODNI의 문서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고서 이름은 Preliminary Assessment, 즉 예비 또는 기초조사란 뜻이죠. 예비조사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UFO라는 약자를 쓰지 않고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의 약자로 UAP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래도 UFO란 단어가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가 봐요. 이 문서는 미 국가정보원 공식 사이트에서 찾았는데요. dni.gov로 들어가서 쭉 내려가서 Reports and Publications로 들어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제가 찾는 문서가 여기 있네요. 총 9페이지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요. 이 리포트를 읽어보고 미국 의회에서 UFO에 대해 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정부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조사의 범위와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 간략하게 할게요. 이 보고서는 UAPTF, 복잡하니까 앞으로 TF라고 부를게요. 이 TF가 조사한 내용을 미 국방부의 자문으로 ODNI, 미 정보국이 발표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로 이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를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로 표현합니다. 미확인 항공 현상이란 뜻인데요. 그런데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UFO라고 설명할게요. 이 리포트를 작성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UFO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서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 즉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라고 TF를 만든 거니까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만약 UFO와 조우하게 되었을 때 미군과 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는 2004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발생한 UFO 사건 중에 정부에 보고된 사건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계속 수집되고 분석될 거라고 하네요. 미 정보국 ODNI가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많은 기관이 정보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기관이 나열됩니다. 그중 유명한 곳을 보면요. FBI, NSA, Air Force, Army, Navy 등이 눈에 띄네요. 이 보고서의 가정은 UFO를 감지하는 대부분의 센서가 올바르게 작동한다.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지만 몇몇 UFO 발견은 센서의 고장이 원인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요약이 나오는데요. UFO에 대한 수준 높은 리포팅. 여기서 말하는 리포팅이라는 것은 저 UFO 봤어요 라고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수준 높은 신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이 없어서 UFO의 본질과 의도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은 부정적으로 시작하네요. TF팀은 미군과 미 정보 조직들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즉, 민간인이 UFO를 목격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들도 명확성이 부족해서 UFO 사건을 분석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독창적이고도 잘 계획된 UFO 신고 프로세스가 필요했음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 사항 두 가지가 블랙 포인트로 강조됩니다. 블랙 포인트로 강조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TF팀은 2004년에서 2021년까지 보고된 UFO 사건을 리뷰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유독 이 기간에 UFO의 출몰이 많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신고된 UFO는 신기루 현상 같은 것이 아닌 실제 물체인 것은 맞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놀랐는데요. UFO 현상이 레이더 고장이거나 신기루 현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물체가 맞다고 하니 UFO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톤으로 느껴졌어요. UFO가 물체가 맞다는 것은 다음을 근거로 합니다. 대부분의 UFO가 동시에 여러 개의 센서에 의해 포착되었기 때문이래요. UFO들은 레이더, 적외선 전자 광학 센서, 무기 탐지기, 그리고 육안으로도 동시에 탐지되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케이스에서 UFO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행 패턴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센서 고장이거나 스푸핑이라는 네트워크 공격이거나 또는 관찰자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합니다. UFO가 약간 있다라고 뉘앙스를 풍기다가 다시 또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could be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센서 고장이라고 단정한 건 또 아니에요. 그냥 고장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죠. 그래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TF팀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모양과 행동에 따라 여러 종류의 UFO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5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어본 클러터라고 해서 공중에 떠다니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되는데요. 풍선 같은 거요. 두 번째는 자연적 대기 현상. 세 번째는 미국 정부 또는 기업이 개발 중인 프로그램. 네 번째는 해외의 적대적 시스템. 다섯 번째는 기타 등등이라고 합니다. UFO가 비행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확실히 있다고 하고요. 어쩌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UFO가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개발한 신종 무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TF팀이 UFO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로부터의 리포트, 표준화된 UFO 신고 체계, 더 많은 정보 수집, 그리고 수많은 정부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는 기술이 합쳐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UFO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자, 이제 요약이 끝나고 각각의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제목이 Available Reporting Largely Inconclusive, 결론이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입수한 UFO 보고 케이스들이 결정적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UFO를 설명할 수가 없대요. 이 데이터 저 데이터 다 빼고 정부기관 데이터랑 군 데이터만 조사했으니 당연히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네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UFO를 조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UFO 공식 보고 체계가 없었는데요. 미 해군이 UFO를 하도 많이 목격하니 2019년 3월에 UFO 보고 체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미 공군도 이 보고 체계를 2020년 11월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보고 체계는 US government, 즉 미 정부에만 보고되고 다른 기관에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해요. TF팀이 조사하는 동안 UFO 목격담을 꾸준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담들은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보고된 적이 없었대요. TF팀은 군 조종사들이 UFO를 직접 목격해서 보고한 케이스들에 집중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어난 UFO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년 사이에 대부분의 UFO 케이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이면 팬데믹 상황과 겹치는데요. 우연이겠죠?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케이스가 많은 것은 UFO 보고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군 커뮤니티에 최근 더 잘 알려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TF팀이 조사한 것 중에 단 한 케이스가 확실하게 밝혀졌는데요. 이 케이스의 경우 미확인 비행 물체는
바람이 빠진 큰 풍선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케이스들은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이런 걸 보면 또 UFO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긍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애매합니다. 미 정부에 보고된 UFO 케이스가 총 144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많네요. 좀 소름 돋을 정도예요. 이 144건 중 80건이 다수의 센서에 포착된 사례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의 UFO가 여러 개의 센서에 동시에 잡힌 건이 80건이나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군사훈련이나 군사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UFO 관련 자료 수집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나오는데요. 딱딱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료 수집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사회적 편견과 센서의 한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편견에 대해 알아보면요. 비행사들이 UFO를 봤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UFO를 목격했어도 신고하거나 증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 정치가, 군, 정보국 등이 UFO에 관한 이슈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공론화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UFO 목격자들은 평판이 나빠질까봐 침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FO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 센서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미군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 UFO를 확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센서의 감지 포인트와 물체를 동시에 감지하는 센서들의 개수가 UFO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광학 센서는 사물의 크기와 모양, 구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요. 라디오 주파수 센서는 사물의 정확한 속도와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정적인 것이 없다고 보고서가 시작되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UFO 케이스들에서 몇 가지 잠재적 패턴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UFO의 모양, 크기, 특히 추진력에 있어 공통 요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FO가 발견된 장소가 미국의 훈련 및 테스트 사이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가 미군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하네요. 여러 개의 센서에 의해 포착된 18개의 UFO 케이스 중에서 목격자들은 UFO가 움직이는 패턴이나 비행의 특징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몇몇 UFO는 공중에 정지해 있었고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비행 조작이 연속적이지 않고 갑작스레 여기저기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였고 추진력을 제공하는 기관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많이 알려진 UFO들의 특징이죠. 소수의 케이스에서 군 비행기 시스템이 UFO 출몰 장소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포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TF팀은 UFO가 가속을 하거나 시그니처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그니처 매니지먼트란 회피 동작으로 UFO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스텔스 기능을 쓰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들이 더 심도 있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또 단서를 달기는 하네요. TF팀은 이외에도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지 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화두는 UFO는 하나로 설명이 힘들다입니다. TF팀이 데이터를 정리해봤더니 UFO가 여러 종류 있었는데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 5개의 카테고리는 앞에서 요약에서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공중 부유물, 두 번째 자연적 대기 현상, 세 번째 미국 정부 또는 기업이 개발 중인 프로그램, 네 번째 해외의 적대적 시스템, 다섯 번째 기타입니다. 첫 번째 공중 부유물은 새, 풍선, 무인 비행체, 공중에 날아다니는 파편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자연적 대기 현상으로는 얼음 결정체, 습기 또는 온도의 변화가 적외선 시스템과 레이더 시스템에 포착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또는 기업이 개발 중인 프로그램의 경우 좀 재밌습니다. TF팀이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에 물어봐서 확인하면 될 텐데 미국 정부가 확인을 안 해준 거겠죠, 아마도? 그리고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5가지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은 것도 좀 수상합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인 해외의 적대적 시스템을 볼까요?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몇몇 UFO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나라 아니면 비정부 단체가 설치한 기술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maybe라는 표현을 써서 단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나라를 언급했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다섯 번째 카테고리인 기타를 알아볼까요? 어쩌면 이 기타 항목이 제일 중요한 항목일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도 부족하고 분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대부분 UFO의 실체를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UFO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특징을 알아내는 데에는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해서 UFO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이 기타 항목을 세분화할 것이라고 하네요. 우선 TF팀은 특이한 비행 특징을 보이거나 Signature Management, 회피 동작을 보인 UFO 케이스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두는 UFO가 비행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의 정부에서 미 군사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UFO를 사용하고 있거나 잠재적인 적이 UFO를 통해 그들의 획기적인 우주 항공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미국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비행 조종사들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만약 UFO를 목격하고 안전의 위협을 느낀 경우 보고하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테스트나 훈련을 멈추고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파일럿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UFO와 충돌할 뻔한 케이스가 11개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데요? UFO가 다른 국가의 정보 수집이나 잠재적 기술 발전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추측성으로 카테고리를 나눴다는 건데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네요. UFO가 군사시설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또 가장 최신의 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에 의해 포착되었기 때문에 UFO가 적국의 정보 수집이나 기술 시연이라는 것의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보고서의 마지막 화두가 나오는데요. UFO를 설명하려면 분석, 수집,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TF팀의 장기 목표는 미국 정부의 인력들이 문서화한 UFO 사건들을 수집해서 업무의 폭을 넓히는 거래요. 바꾸어 말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정부의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 정부는 UFO에 관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UFATF는 미국 입법부에서 지시해서 만들어진 TF팀이니 미국 행정부의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나 봐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TF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포커스는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 UFO의 유사성과 패턴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풍선과 같은 공중 부유물은 쉽게 판단해서 제외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TF팀은 여러 관계 당국 간의 분석과 처리 업무 흐름도를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미 해군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다른 군기관과 정부기관들을 아울러서 표준화된 UFO 보고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TF팀은 미 공군 데이터를 받기 위해 업무를 추진 중이고요. 미 연방항공청의 데이터는 이미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TF팀은 이제까지 군의 데이터만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의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TF팀은 추가적인 펀딩, 즉 돈이 더 필요하다며 보고서가 끝나는데요. 약간 의외의 결말이라고나 할까요? 자, 보고서 본문은 이렇게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첨부인데요. Appendix A는 약어 설명, B는 미 의회가 보고서에 포함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나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긍정인 듯 긍정 아닌 부정 같은 UFO 보고서를 함께 보셨는데 어떠세요? 저의 경우 제가 직접 리포트를 읽어보니 언론에서 한번 걸러져서 나온 기사를 읽는 것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갖게 되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